인사 문제 관련해서 인수위 시절에 이제 뭐 취임도 하시기 전에 6월 25일부터 28일 그 사이에 25개 우리 산하 기관장들 그 임원급 이상 인사들에게 대표를 포함해서 한 40여 명에게 일괄사표 받은 그 건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권위주의를 타파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천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사 문제. 관사도 뭐 내 개인 관사가 아니라 이건 뭐 외교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했지만 한 번에 간담회 한 것밖에는 그 외교적인 어떤 그 업무로 쓰신 것 내용들이 없고, 또 근데 이제 관사 들어가시면서 각종 집기들을 굉장히 뭐 고가품으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침대하고 침구도 뭐 800만 원대로, TV는 뭐 65인치,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머신도 뭐 160만 원짜리 커피, 미국에 뭐 살다 온 사람들은 다 쓴다는 그 특정 브랜드 커피 머신으로 바꾸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또 유지되고 있는 이 관사를, 또 하나는 우리 시립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을 아마 이제 외교의 장으로 쓴다 이런 명분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한 10여 점을 관사에 전시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중에 이완 화백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2개가 한 5억 원에 달하는 고가품인데, 그런 작품들도 갖고 가시고, 또 한 40년 된 그 유명한 선생님 작품 하나는 관사에 갖고 갔다가 이게 이제 부풀어 오름 증세가 나타났다. 이게 오래된 작품들은 굉장히 온도 습도에 민감한데 그걸 관사에 갖고 가다 보니까 작품이 아마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의 소장 작품들은 시민들이 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데 그걸 관사에 갖다 놓은 건 조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최근에 사모님께서 미술관, 시립미술관 휴관하는 날 지인 10여 분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관람을 하시고, 거기에 시장 사모님이 지인들을 모시고 오니까 휴관일 날인데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또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다 또 뭐 설명을 하고 투어를 도와주셨더라고요. 황제는 아니죠. 황제 관람. 황제 사모님이시니까 황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왕후 관람, 황후의 관람. 황후 관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황제는 아니시니까. 제가 우리 시장 사모님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모님을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반성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일부러가 아니라 경솔 하셨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네, 경솔일 날 직원들을 하셨다라고. 이건 충분히 거. 당신께서 너무 경솔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요거는 저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휴관일 날 뭐 어떤 특정한 이유로 개관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들을 뭐 투어시켜줘.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주말 개방을 해달라고 시민들 요구가 많대. 민원 접수가 많이 된대요. 근데 명확하지 못한 이유로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기계예요? 커피 기계가? 뭐 미국 미제 다 비사 뭐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나도 하나 167만 원. 아니 커피 한 잔 먹어보고 싶네. 그거는 아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해외 중요하신 인사들 때문에 그랬을 거는 같아요. 아니, 뭐 그 맛이겠지. 친구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뭐 침대 바꾼 게 그때 비아그라는 안 샀잖아. 몇백만 원이야. 비아그라 그 히말라야 가는 사람한테 들어가. 비아그라는 안 샀는데 뭘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요거는 황 의원님 말대로 확대는 돼야 된다고,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장의 의지 아닌가, 그거겠죠. 네. 관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이 관사를 완전히 시민에게 좀 돌려주자. 이런 운동을 뭐 시민 운동권에서 좀 시장 출마할 때 공약으로 걸어요. 그럼 되지. 그럼 뭐 하려고 그거 내 집이 거기가 있는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제2의 청왕이라고 청남대처럼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터가 좋대요. 터가 풍수 좋대요? 지리적으로 제왕의 터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나 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 시장님께서 관사 손톱길 고개를 끄덕이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해요. 관사 들어가실 때 특권을 내려놓겠소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천을 못하고 계신 게 이제 안타깝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던지 그냥 그러니까. 뭐 전임 시장도 썼는데 그냥 뭐 나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다를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똑같이 하는 게 실망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시민이 제가 평가합니다 그건. 제가 늘 얘기하지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선 이제 우리 박태수 정책수석이 사표를 내셨고 거기에 좀 핵심이 있으셨잖아요. 내셨다는 거 심하게. 1번. 그다음에 또 2번. 이제 고발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았다라는 거는 시정 방향에서 23년간에 있던 이런 인사들을 바꿀 필요성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같은 데는 한 8개월 거의 1년 걸렸을 걸. 그 교통공사, 교통공사. 이 정권도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오거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3번을 떨어지시고 4번째 되셨는데 되셔가지고 그동안 쉬시면서 뭐 하셨냐 이거야. 좀 좋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그냥 쉬셨지. 인력풀도 확보를 하셔서 정말 내가 시장이 됐을 때 판가리를 한번 해보겠다. 적재조사에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스난 게 많잖아요.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 보내가지고 문제된 거. 그리고 해수부 장관 시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란 이유로 기관에 상임 감사 보내서 막 공무원 노조들한테 공격 받고 하는 사례들. 그런 것들이 참 3번 떨어졌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뽑아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는 게 안타깝은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1년이니까 또 지금 또 변화를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때까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1년 동안 잘하셔야죠.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은 다르지만 우리 부산시장님이 잘하셔야 우리 부산 시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관광도- 남은 3년 잘하시기를 저희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도 이뤄내고 우리 시장님한테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아니, 나 일단 크게 기대하지 않음. 원래는 기대는 초반에 해야 되고 초반에 방향을 설정해야 그다음 길을 쫙 가는데 지금 뭐 1년 동안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럼 나만 열받아서 기대 없는 걸로 하고 대선만 더 팔려.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특목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정부에서 무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상 급식 뭐 각종 무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입학료와 수업료를 교장이 정하는 특목고는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어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이가 둘이나 다니는 특정 특목고에 교육청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까지 대동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시의원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갑질이라고 봐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갑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과거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좀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7대 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했으면 지금 시민단체들이 난리 났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들어누웠을 아무 거라고 얘기 없죠. 생각해요. 지금 별 얘기 없죠. 저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이 이런 정도 되면 부분이에요. 그 시효는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난리 났죠 지금. 꽃버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 그럼요. 그 진짜 제가 그 옛날에 정명희 의원님이 그 뭐 나는 봤을 때 좀 오해인 것 같던데 그 따님 데리고 당시에 그 불꽃 축제는 그 누구나 다 가는 거잖아요. 불꽃 따님 데리고 불꽃 축제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의원들한테 자리를 좀 배려해 주는데 하여튼 딸 데리고 갔다고 하여튼 그래서 뭐 기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냈어요. 아니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그래서 되게 자기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한테 이제 한번 통화를 하면서 저도 좀 그 주최 측인데 어디 그쪽에서 좀 오해가 있었나 봐. 그런데 그걸 또 기자한테 흘려서 기사가 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는 이제 어. 불꽃 축제를 하면 이제 뭐 시의원들은 사실 업무를 파가는 차원에서라도 참여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 이제 큰 축제니까 시의원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제분이라도 한 명 정도 티오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갑질이다 그래가지고
의원 본인만 오는 걸로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지난대에. 근데 이제 아마 자제분을 데리고 간 게 그게 또 그래서 언론이 이제 맞나 봐요. 본인이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대요. 하여튼 근데 따님을 데리고 갔다고 거기서 오해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기사가 났는데 이봐요. 불꽃 축제 그것도 난리인데 지금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해서 지금 오늘 처음 들은 부분이라 간담회 어떤 경위로 됐는지 그게 진짜 갑질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부산일보에 대빵 났어요. 그래, 언제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정모 위원장님이시더라고. 아, 예. 근데 이제 물론 특권을 가지면 안 되죠. 특권을 내려놓는 게 우리 의회에서 가장 먼저 또 말씀들 하셨던 것들이죠. 의장님이 요거 뭐야 개방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 하필이면 자제가 다니는 학교에 갔느냐 이랬더니 그 학교가 특목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에서 그랬다. 우리 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기사인데 지금 이 부산일보 기사가 며칠 전에 났어요. 그 뭐 특목고에 자기 학교 뭐 다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부산일보 연타서 그런지 계속 지금 나고 KBS에서 또 뉴스 난 게 교육청에서 그 결산을 불승인했더만요. 그 결산을 불승인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 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설마 되어서? 모르죠. 그거는 나는 그 이유는 모르고 하여튼 교육청 결산도 불승인되고 근데 그분이 그 결산을 불승인 그분이 예결위원이에요? 예결위원장 아니에요? 그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결산 불승인했다면 그건 진짜 그건 아니죠. 그건 뭐 그렇지까지는 않을 거라고 조사 믿고 들어가야지. 싶습니다. 뭐.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한 거 자랑을 해야 저는 되겠어요. 시의원 그분이 예결위원인가 아닌가가 궁금했던 거지. 아니시. 예결위원장이에요? 예결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확인. 네. 아이고. 빨리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제 그 확인하시는 사이에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잘한 걸 내가 자랑을 좀 할게요. 이건 확인하시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이게 조례 발의 수가요 2배로 7대에 비해서 8대 2배로 107건. 이거는 예산 삭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2배씩 예산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이네. 더 실망인데. 깜짝이야. 그것 때문에 결산 불승인 하지 않았겠지.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의회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그 위원장이 단순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저는 그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칭찬 의원님들이 더 잘 지금 알죠. 계속 하실 거죠. 예, 정말 무슨 아니 그냥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 조례 발의 건수가 많아졌다. 2배. 2배다. 7대에 비해서 2배. 58건에서 107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정성평가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짜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갑질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의회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것은 초반에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거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관용차 문제라든지 뭐 어쨌든 좀 신선하고 또 그 의장실도 새로 다 이제 좀 소통하는 공간으로 좀 바꾸고 권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내려놓길래 그래서 조금 변화의 바람이 있을란가 보다 기대를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또 젊고 새로운 초선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저도 초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도 나름 열심히 뭐 공부하고 했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란가 보다 기대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여야 협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45대 2 야당 의원이 달랑 둘이었거든요. 저하고 정명희 의원님하고 2명이었는데 어쨌든 야당 의원들을 안고 가려고 어떤 위원회 무엇을 특위를 만들든 뭐를 하든 간에 다 끼워주셨고 참여하라고 하셨고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최소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5석 무소속 한석이 만들어진 하여튼 야당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피켓 들고 시위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뭐 안 챙기고 막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여야가 협상해서 합의해서 그걸 진행해야지 배제하고 가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무려 40석이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여야 협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40석이나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5, 6석을 가진 야당을
그 수용해서 안건 못 간다. 그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랄 이번에 이제 일이고. 원내대표 김삼수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아마 네. 잘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 원내대표로 김삼수 의원이 또 되신 게 아닌가는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네. 겁니다. 두 번째. 김삼수 의원님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입법실 우리 박사님들 뭐 인사 문제. 저번에 한번 지적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정말 제대로 지금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느냐.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자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려했죠. 의정 활동이 힘들 거라고. 당연하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초선 의원님들은 입법실 박사님들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 대한민국 그거 500조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내가 다 봐. 보좌진들이 다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보좌진들이 완전 한국말을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의정 활동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초선 의원들은 보는 겁니다. 지금 일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 지금 그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통합이 잘 안 돼요. 그게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돼 조직 개편을 했는데 시청 조직 개편했는데 이 뭐 상임위 배정 가지고 티격태격 우왕좌왕 난리 나서 신문 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자주 하는 시청도 문제지만 그것을 좀 조용히 토론해서 서로 좀 양보하고 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이게 기사까지 나오게 하는 부산시의회 이 아마추어리즘이 정말 시민들이 불안해서 쳐다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정리했는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시의원이 의장을 대동하고 갔다. 이거는 교육청 간부를 대동하고 갔다. 이것은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그 학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그건 교육 현장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윤영 의장님은 따라가면 안 되지. 갔는데 자 모르고 갈 수 있어. 갔어 내가. 딱 그거지. 엉덩이 춤을 춘 거야. 엉덩이 춤을 췄어. 그럼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하고 한마디 했었어야 돼. 박윤희 의장도 마찬가지야. 모르고 갈 수 있죠. 뭐 때문에 갔는지 가자 하니까 무슨 일인다보다 갔는데 상황이 지금 이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지. 시의회 의장이 당정청에서는 무상 통고를 제외한 무상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막 해야 된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그 한 명의 시의원과 함께 거기 가야 됩니까? 이후에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글쎄, 그건 얘기가 그건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 간담회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 장소에서 아셨던 그러니까 건 아닌 것 알고 같고 가셨는지 모르고 가셨는지 그건 잘 잘못하면 모르겠어요. 의장님까지 폭탄 맞는 일이잖아요. 알고 가신 것 이게. 같지는 않고. 그 이후 사후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 의원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뭐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기자들한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황교안 대표나 뭐 그 대응을 하셔야지. 물론 황교안 대표 그 시켰겠습니까? 춤추라고. 아니지. 박인영 대표 의장이 시켰겠어요? 아니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수습을 해야지 두 사람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네. 조금 다음에 의장님 한번 매셔가지고 정신 얘기를 들어야 아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의회 빨리 이 말을 전해주세요. 큰일 난다. 의장님의 해명도 필요하실 하여튼 것 뭐 같고 현수막은 근데 잘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센스가 뭔가 센스가 없어. 센스가 있으면 그런데 가면 안 되고 가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아유 이런 의장님 부분은. 한번 출연해 주시죠. 의장님이 또 재밌고 말씀도 잘하셔가지고 출연하면 시청률이 또 오르지 않을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거를 해명을 하든지 뭘 대책을 우리 의원님 세워야 두 돼. 분은 의회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지는 않으시네. 시장님처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애정이 안타까워서. 있으시니까 두 자 분이. 오늘 한 줄 논평 예. 하고 잘하자. 나도 잘하자. 더 잘하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럼 더 잘하자 할게요. 잘하자 했으면 나 잘하자.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하자. 지금 정신 차려야 3년 뒤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 잘하자.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